Let's study Korean with short stories in Korean. This channel is an audiobook channel for beginners.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혼이 난 지 10년째 되던 해 예쁜 딸 콩쥐를 얻었어요. 그런데 콩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콩쥐 아빠는 콩쥐를 정성으로 키웠어요. 콩쥐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요. 얼굴도 고왔지만 마음씨는 더 고왔지요. 콩쥐가 14살이 되자 콩쥐 아빠는 이웃마을 배씨를 새엄마로 들였어요. 새엄마는 마음보가 고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데려온 딸 팥쥐도 못된 짓으로는 으뜸이었지요. 콩쥐가 눈엣 가시였던 새엄마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내겐 찬밥도 아깝다 하면서요. 그러고는 팥쥐와 단둘만 만난 음식을 먹었어요. 콩쥐는 마당 한 구석에서 찬밥을 먹었어요. 너희들도 배고프구나. 콩쥐는 참새와 두꺼비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와 팥쥐를 불렀어요. 콩쥐에게 쿰쿰한 쉰밥에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에게는 고슬고슬한 팥밥에 쇠호미를 주었어요. 그러고는 콩쥐에게는 산 너머 비탈진 돌밭을, 팥쥐에게는 집 앞 모래밭을 가라고 했지요. 모래밭에 도착한 팥쥐는 팥밥을 먹으며 낮잠을 잤어요. 비탈진 돌밭에 도착한 콩쥐는 배가 고파 밥을 꺼냈어요. 그때 까마귀가 날아와 밥을 휙 낚아채 갔어요. 콩쥐는 쫄쫄 굶은 채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댕강하고 나무 호미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에고, 이제 어쩌나. 콩쥐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착한 콩쥐야. 울지마. 이거 먹고 쉬는 동안 내가 밭을 갈아주마. 검은 소는 순식간에 돌밭을 뚝딱딱 갈아주었어요. 고마워, 검은 소야. 콩쥐가 집에 돌아가자 말끔히 갈린 밭을 본 새엄마는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콩쥐야, 넌 집이나 보고 있어라. 행여오려거든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배 한 피를 다 짜고 마당에는 벼를 다 찢어놓고 오렴. 허허, 그러고는 팥쥐만 데리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콩쥐도 잔치집에 가고 싶었어요. 일을 빨리 끝내면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항아리에서는 물이 줄줄 샜어요. 이를 어째? 깨진 항아리에 무슨 수로 물을 채운담.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착한 콩쥐야, 울지마. 내가 구멍을 막아줄게. 콩쥐는 두꺼비 덕에 금방 물을 채웠어요. 고마워, 두꺼비야. 콩쥐는 마당에 쌓여있는 벼를 찢기 시작했어요. 벼는 찢어도 줄지 않았어요. 이 벼를 언제 다 찢나. 그때 수천 마리의 참새들이 벼 위로 내려앉았어요. 순간 콩쥐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뽀얀 쌀만 수북이 쌓여 있었거든요. 고마워, 참새들아. 마지막으로 콩쥐는 짤깍짤깍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장난 배틀로는 배를 짜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언제 다 짜나. 그때였어요. 오색 구름이 일더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어요. 착한 콩쥐야, 울지마. 내가 대신 배를 짜줄게. 선녀는 배틀에 앉자마자 배 한 피를 뚝딱 짰어요. 그러고는 고운 한복과 댕기, 예쁜 꽃신을 주었지요. 이제 눈물을 닦고 잔치집에 가렴. 고맙습니다, 선녀님.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콩쥐는 서둘러 징검다리를 건넜어요. 어찌나 서둘렀는지 꽃신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잔치집으로 갔어요. 잠시 뒤 그곳을 건너던 마을원님이 꽃신을 발견했어요. 이런, 누가 새 꽃신을 잃어버렸구나. 원님은 꽃신 주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꽃신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원님과 신하들이 콩쥐네 집에 도착했어요. 꽃신을 꺼내자
제일 먼저 새엄마가 발을 내밀었어요. 그 꽃씨는 제 거예요. 새엄마가 꽃신의 발을 우겨 넣었지만 맞지 않았어요. 그러자 팥쥐가 발을 치켜들었어요. 제 것이 아니라 제 딸 꽃신이에요. 하지만 팥쥐 발도 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낭자도 한번 신어보시오. 원님이 멀찌감치 서 있는 콩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꽃씨는 콩쥐 발에 꼭 맞았어요. 두 볼이 발그레 물든 콩쥐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원님은 콩쥐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이름이 무엇이요? 원님이 물었어요. 최씨집 큰딸 콩쥐입니다. 소문에 마음씨가 꽃보다 곱다는 콩쥐가 바로 낭자였구려. 나와 혼인해 주겠소? 콩쥐는 수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원님과 콩쥐의 혼인날이 되었어요. 새엄마와 팥쥐는 약이 올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콩쥐가 원님 색시가 되었으니 이제 심술을 부릴 수도 없었지요. 콩쥐 팥쥐 동화에 담긴 한국어 학습 포인트입니다. 이 동화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읽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예쁜 한국어 표현과 더불어 옛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콩쥐와 팥쥐라는 이름부터가 아주 재미있지요. 콩과 팥은 둘 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곡식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콩쥐는 마음씨가 착한 아이로, 팥쥐는 마음씨가 나쁜 아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아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보물 같은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동화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반대말을 배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국어에는 뜻이 서로 다른 낱말들이 아주 많아요. 콩쥐는 마음씨가 곱다고 표현했어요. 곱다는 마음이 착하고 예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팥쥐와 새엄마는 마음보가 고약하다 또는 못됐다고 말해요. 고약하다는 성격이 아주 나쁘고 심술궂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곱다와 고약하다는 서로 정반대의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또 다른 반대말도 찾아볼까요? 새엄마는 콩쥐에게는 약한 나무 호미를 주었고 팥쥐에게는 튼튼한 쇠호미를 주었어요. 나무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쇠는 아주 단단하고 강합니다. 일하는 장소도 서로 달랐어요. 콩쥐가 간 곳은 비탈진 돌밭이었어요. 일하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요. 하지만 팥쥐가 간 곳은 집 앞 모래밭이었어요. 일하기 아주 편하고 쉬운 곳이었어요. 돌밭과 모래밭, 힘들다와 쉽다처럼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콩쥐는 찬밥을 먹었지만 팥쥐는 맛난 음식이나 고슬고슬한 팥밥을 먹었어요. 차다와 따뜻하다, 좋다와 나쁘다처럼 반대되는 말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낱말을 짝을 지어서 함께 외우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기억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둘째로, 콩쥐 팥쥐 이야기에는 느낌이나 소리, 모양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배우고 사용하면 내 생각과 기분을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콩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름시름 앓았다고 했어요. 시름시름은 힘이 없이 오래 아픈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콩쥐가 자랄 때는 쑥쑥 자랐다고 표현했어요. 쑥쑥은 아주 빠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팥쥐가 먹은 밥은 고슬고슬한 팥밥이었어요. 고슬고슬하다는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된 모양을 뜻해요. 콩쥐가 배가 고팠을 때는 쫄쫄 굶었다고 말해요. 쫄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픈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동물들이 콩쥐를 도와줄 때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꺼비가 항아리 구멍을 막으러 올 때 엉금엉금 기어왔다고 했어요. 엉금엉금은 몸집이 큰 것이 느리게 기어가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참새들이 별을 다 찍고 나자 뽀얀 쌀이 수북이 쌓였다고 해요. 뽀얀은 아주 하얗고 깨끗한 색깔을 말하고
수북이는 물건이 그릇이나 바닥에 아주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을 뜻해요. 선녀님이 배틀에서 배를 짤 때는 짤깍짤깍 소리가 났다고 해요. 짤깍짤깍은 기계 같은 것이 부딪히며 움직이는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입니다. 해가 질 때는 뉘엿뉘엿 졌다고 표현했어요. 뉘엿뉘엿은 해가 서쪽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말 의태어입니다. 이처럼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들을 배우는 것은 한국어 공부에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동화를 통해서 옛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옛날 물건이나 직업,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한 낱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엄마가 콩쥐에게 밭을 맬 때 쓰라고 호미를 주었어요. 호미는 밭에서 풀을 뽑거나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옛날부터 쓰던 농사 도구입니다. 또 콩쥐가 잔치에 가기 위해 해야 할 일 중에는 벼를 찢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벼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의 껍질이 벗겨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찢는다는 이 벼의 껍질을 벗겨내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배를 짠다는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는 옷을 만드는 천을 말해요. 옛날 한국에서는 배틀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집에서 직접 실로 천을 만들었고 그 천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콩쥐가 선녀님에게 받은 꽃신이나 머리에 묶는 댕기 역시 옛날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입을 때 사용하던 물건들입니다. 마지막에 콩쥐와 결혼하는 원님이라는 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원님은 옛날에 한 마을을 다스리던 가장 높은 사람을 부르던 말이에요. 지금의 시장님이나 군수님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이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낱말들은 단순한 낱말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창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엄마가 콩쥐를 몹시 미워할 때 눈의 가시였다고 표현했어요. 눈의 가시는 눈에 가시가 들어간 것처럼 아주 밉고 보기 싫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또 새엄마는 내겐 찬밥도 아깝다라는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찬밥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뜻하는데 콩쥐가 그 찬밥보다도 못하다고 말하는 아주 나쁜 표현이지요. 동물이나 선녀가 콩쥐를 도와줄 때는 내가 해주마 또는 내가 해줄게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검은 소는 내가 밭을 갈아주마라고 했고 두꺼비는 내가 구멍을 막아줄게 라고 말했지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표현입니다. 원님이 콩쥐를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첫눈에 마음에 들다는 처음 보자마자 바로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지금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콩쥐가 원님과 결혼하게 되자 새엄마와 팥쥐는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해요. 발을 동동 구르다는 몹시 화가 나거나 안타까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콩쥐 팥쥐 이야기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중요한 낱말과 생생한 표현, 그리고 옛날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부 자료입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시 읽어보면서 콩쥐와 팥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동물들은 콩쥐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표현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콩쥐처럼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